서울 도심의 작은 거리에 밤이 내려 희미한 가로등이 도로 표면에 반사되었다. 오후의 비로 물이 반짝였다. 호화로운 레스토랑에 숨겨진 구석에서 어린 소녀가 커튼 뒤에 조용히 서 있었다. 뒷문 손이 드레스 자락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 지수 13살 소녀. 보육원에서 도망쳐 이곳으로 온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의 유일한 친척인 할머니, 지수의 할머니는 수술을 기다리며 병원 침대에 누워있다. 그들은 지불할 돈이 없습니다. 그녀의 할머니는 늙고 약하고 그녀의 눈은 수년에 걸쳐 점차 뜨였지만 그녀는 항상 지수에게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격려합니다. 하지만 지수는 돈 없이는 일이 괜찮지 않을 거야.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심호흡을 한 다음 식당으로 들어갔다. 스포트라이트가 그녀의 얼굴에 반사되어 깨지기 쉬운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그녀가 마이크를 집어들자 결심한 듯 첫 번째 음조가 울렸다. 노래가 공기를 가득 채웠고 그녀의 맑고 감정적인 목소리가 빠르게 모두의 관심을 끌었지만 그때 목소리가 들렸다. 관객석에서 울려 퍼지며 분위기를 깨뜨렸다. 그만해. 이 여자 누구야? 중년 남성이 일어나 비틀거리며 무대로 걸어갔다. 술을 꽤 많이 마신 듯했지만 그의 눈은 지훈 식당 매니저가 달려와 민준을 맞고 진정하고 여자애를 놀라게 하지 마. 하지만 민준이라는 남자는 아무 말도 듣지 못한 채 지수의 눈을 응시하고 있었고 낙탄의 손이 떨리며 붙잡았다. 소녀의 치마 그 목소리가 사라졌다. 서연이 너 지수. 지훈이 갑자기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아이의 힘으로는 남자의 꽉 잡은 힘을 이길 수 없었다. 그 어린 소녀는 몸을 빼내려고 했지만 얇은 실크 치마가 긴 띠를 찢어버렸다. 그 순간 식당 매니저가 큰 소리로 외쳤다. 민준 씨, 만약 당신이 계속 경비를 부르겠습니다. 민준은 여전히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고통으로 가득했지만 갑자기 그는 손을 놓고 무대 바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체 레스토랑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직원들은 달려갔습니다. 도움을 주기 위해 그는 무대에서 구급차를 부르는 사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두려움에 온몸을 떨며 얼어붙어 서 있었습니다. 하우스 매니저, 식당 매니저는 그 소녀를 오랫동안 바라보며 지수가 누구인지 알았다. 그는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괜찮아 라고 말했다. 지수는 심호흡을 하고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삼촌. 레스토랑 매니저는 오랫동안 그 소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지수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그가 그녀가 무대에 설 수 없을 만큼 어리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녁에 그녀를 가수로 받아들인 사람이었다. 하지만 어떻게 그런 목소리, 감정이 가득한 목소리를 거부할 수 있을까? 그가 말할 때마다 식당 전체가 조용해질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여자가 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지수가 카운터에 앉아 술을 마실 수 있도록 의자를 빼냈습니다. 약간의 차 웨이터는 재빨리 뜨거운 차 한 잔을 지수 앞에 놓았다. 어린 소녀는 차 잔을 꽉 쥐고 따뜻함이 손바닥으로 퍼지는 것을 느꼈다. 다른 웨이터는 겁먹은 듯 삼촌에게 다른 손님은 어때? 라고 물었다. 레스토랑 매니저는 구급대원들이 들것에 실어 나르는 남자를 바라보기 위해 고개를 돌렸다. 그는 잠시 생각한 후 고개를 저었다. 그들이 먼저 그를 돌보게 하라. 내일은 내가 할게. 지수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었다. 그녀는 그것만 알고 있었다. 그녀는 낯선 사람에게 멈춰 섰을 때 두 줄도 채 부르지 않았지만 왜 그는 그녀를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사람처럼 바라보았고 그가 부르는 이름은 그녀의 이름이 아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매우 친숙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보육원의 작은 방에서 깨어났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어젯밤에 일어난 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녀를 향해 비틀거리며 다가오는 남자의 모습,
놀란 듯한 그의 눈, 고통스러워하는 표정이 그녀의 머릿속에 맴돌았다. 하지만 지수는 너무 생각할 시간이 없어서 그녀는 할머니를 만나러 가야 했어. 오늘은 그녀가 할머니를 만나러 나갈 수 있는 주말이었어. 병원은 보육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지만 지수 같은 아이에게는 재빨리 옷을 갈아입고 식당에서 노래를 부르며 번 돈을 챙겨 조용히 나왔다. 아직도 어린 소녀가 굴러온 거리는 멀었다. 그녀는 손바닥에 돈을 쥐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에 도착하기 위해 좁은 골목길을 재빨리 지나갔다. 병실은 좁았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할머니의 은빛 머리카락을 비추었다. 할머니는 베개에 기대어 앉아 있었고 눈은 희미했다. 그녀는 발소리를 듣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눈을 떴다. 부드러운 미소. 지수야. 지수는 침대로 달려가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잡았다. 할머니, 저는 돈을 좀 더 벌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만 더 노력하면 충분히 벌 수 있을 거예요. 수술. 할머니가 바라보았다. 어린 소녀. 그녀의 눈은 조용한 슬픔으로 가득 찼고 그녀는 지수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딸. 할머니는 당신이 그렇게 고통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아직 젊고 그렇게 걱정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지수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돕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녀를 혼자 두지 마세요. 할머니는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신 후 가볍게 한숨을 쉬셨습니다. 지수는 어렸을 때부터 삶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부모님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지수가 가진 것은 그녀를 키워주신 할머니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하지만 지금 그녀는 병원 침대에 누워있고 지수는 그녀의 세상이 천천히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지수가 병원에 빠졌을 때 그녀는 멀지 않은 곳에 중년 남자가 서 있는 것을 봅니다. 그는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깡마르고 눈은 깊었다. 지수가 지나가자 그는 지수를 불렀다. 깜짝 놀란 그 남자가 어젯밤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사람이었다. 지수는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그의 눈에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나는 모른다. 코안 삼촌. 그는 다가갔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그저 나에게 말하고 싶을 뿐이야. 조금. 지수는 그를 응시했다. 나는 너에게 할 말이 없어. 그 남자는 잠시 침묵했다가 내 목소리를 부드럽게 했다. 너는 누군가가 서연을 부르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니? 지수는 찾지 못했고 그녀는 세게 때렸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눈앞에 있는 남자의 두 손을 꽉 쥐고 한숨을 쉬며 마치 자신을 통제하려는 듯이 손을 들어 이마를 문질렀다. 내 감정. 내 이름은 민준이야. 그는 말했어. 그리고 나는 내 아빠라고 믿어. 지수의 온몸이 얼어붙었어. 그녀는 귀를 믿을 수 없었어. 그녀 앞에 있는 남자가 뭐라고 말하는 거지? 그녀의 아빠. 아니 말도 안 돼.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받아들였어. 한 걸음 물러서 아니 거짓말이야. 난 아빠가 없었어. 할머니만 있어. 민준이는 그 어린 소녀를 불쌍히 여겼어. 그는 할 말이 많았지만 지수는 무서워서 도망쳤어. 그는 그저 서 있을 수 있었어. 거기서 그녀의 작은 모습이 점차 모퉁이 뒤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지수는 달렸다. 그녀의 다리가 피곤할 때까지 달렸다. 그녀의 가슴은 격렬하게 뛰었다. 그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가 그를 믿어야 할까? 아니, 믿을 수 없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오래전에 그녀를 떠났다. 그렇지 않다면 왜 눈물이 났을까? 다시 그녀의 뺨에 떨어졌다. 지수는 작은 골목의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엉킨 엉망진창처럼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지금처럼 혼란스러웠던 적이 없었다. 그 남자가 정말 그녀의 아버지였을까? 그렇다면 왜 그는 그녀를 버렸을까? 지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손을 꽉 쥐었다. 할머니는 어렸을 때 엄마가 떠났다고 한 적이 있다.
그녀의 아버지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만약 진짜 아버지가 있다면 왜 그는 그녀를 이렇게 오랜 세월 찾지 않았을까? 하지만 오늘 민준의 눈은 거짓말 같지 않았다. 어린 소녀는 뛰어올랐다. 그녀가 필요했다. 지수는 돌아가야만 했다. 고아원. 그녀는 서울의 붐비는 거리를 헤치며 나아갔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두웠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철책을 넘어 미아가 있는 주방으로 가는 익숙한 길을 따라갔다. 친절한 셰프는 여전히 청소에 바쁘다. 미아는 일어나 지수를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집에 왔구나. 그동안 어디 있었어? 지수는 시선을 아래로 돌렸다.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그 어린 소녀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의자를 빼내어 테이블을 두드렸어요. 이리 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줘. 지수트라는 잠시를 제외하고 앉았다가 어린 소녀가 주변을 둘러보며 아무도 도청하지 않는지 확인한 다음 속삭였다. 오늘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는 우리 아빠라고 했다. 마타는 깜짝 놀랐다. 그녀의 손은 갑자기 멈추었고 무슨 말을 했는지. 지수는 이야기를 다 한 뒤 귀신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보고 그 말을 믿느냐고 물었다. 지수는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저었다. 나는 모르겠지만 그는 엄마 이름을 알고 있다. 침묵에 맡아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녀는 한숨을 쉬며 주방 캐비닛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그녀는 뚜껑을 열고 오래되고 노랗게 변색된 사진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것은 지수와 그녀의 어머니다. 그녀는 응시했다. 사진을 보며 긴 머리의 젊은 여성, 섬세한 얼굴, 부드러운 미소, 할머니가 오래전에 주신 사진인데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며 간직해달라고 부탁하셨죠. 지수 사진을 움켜쥐고 있는 그녀의 마음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 어린 소녀는 전에 어머니를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사진 속의 여인은 너무나 가깝고 친숙해 보였다. 어디 계셨어요? 어머니? 지수 부드럽게 물어보세요. 엄마 고개를 저으며 아무도 확실히 모르지만 한 가지. 아는 게 있어요. 할머니는 당신 엄마에게 매우 화가 나 계셨고 당신 엄마에 대해 말하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지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계속 생각이 겹쳤습니다. 만약 그 남자가 사실 그녀의 아버지, 그것은 그녀의 할머니가 이 모든 세월 동안 그녀에게 진실을 숨겼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녀는 고아원의 모든 사람들이 깊이 잠들었을 때 그날 밤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지수는 발끝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녀는 침대에서 기어나와 창문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현관에서 내려와 밖으로 달려나갔는데 그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랐고 그저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그녀가 매일 밤 노래를 부르던 레스토랑이었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레스토랑 매니저인 지훈 씨가 여전히 바에 혼자 앉아 그날의 마지막 와인 잔을 비우고 있는 것을 보았다. 지수는 조용히 걸어갔다. 지훈 삼촌을 부르며 지훈 씨는 고개를 들고 어린 지수를 보고 약간 놀랐다. 너무 늦었는데 왜 아직 여기 있니? 지수는 의자를 끌어와 맞은편에 앉았다. 그의 삼촌. 어제 그 남자에 대해 뭘 알아? 아무도 나를 서연이라고 부르지 않았어. 지훈 씨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잠시 생각한 후 그의 이름이 민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매우 성공적인 사업가. 하지만 몇 년 전에 갑자기 사업계에서 사라졌어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아주 중요한 것을 잃었다는 소문이 있어요. 아마도 가족일 거예요. 지수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게 아버지인가요? 모르겠어요. 지훈이 한숨 쉬었어요. 지수는 모르겠지만 진실을 알고 싶다면 다시 만나서 확실히 물어보는 게 어떨까? 지수는 고개를 숙였다. 진실을 알고 싶었지만 그가 정말 자신의 사람이라면 두려웠다. 아빠 왜 그녀를 좀 더 일찍 찾지 못했을까? 지수는 손에 든 사진을 꽉 쥐었다. 언젠가는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수는 방 안에 조용히 앉아 맡아가 준 엄마의 올빼미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고 마음속에는 답이 없는 수백 가지의 질문이 맴돌았다. 낯선 남자가 나타나서 자기 아빠라고 하더군요. 소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녀는 다음날 아침 그를 만나러 가야만 했습니다. 지수는 다시 병원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할머니가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할머니만이 그녀에게 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말 지수는 천천히 병실로 들어왔다. 할머니는 베개에 등을 기대고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마치 멀리 있는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했다. 발소리가 들리자 돌아서서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지수 유혁이 지수가 그녀 옆에 앉아 그녀의 마른 손을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다. 할머니, 물어볼 게 있어요. 밖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아빠는 누구예요? 방 안의 공간이 갑자기 너무 이상하게 조용한 할머니는 잠시 놀랐지만 눈은 부드러워졌지만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났다고 말씀하신 분 그는 자신의 이름이 민준이라고 말했고 그는 지수의 아빠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지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오랫동안 눈물로 가득 찼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요. 그는 지수의 아빠였습니다.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마음을 가졌습니다. 잠시 때리는 것을 멈췄다. 그 남자가 그녀의 친부인 것은 사실이지만 왜 그녀를 버렸을까? 왜? 그녀는 엄마에게 미리 말하지 않았을까? 그녀의 자식이 죽기를 바라지 않아서 슬픔으로 가득 찬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그녀는 상처를 받았고 심호흡을 한 뒤 그의 이야기를 어머니와 아이에게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항상 더 나은 삶을 갈망하고 아버지와 아들을 만났을 때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 이곳을 떠나고 싶어하는 야심찬 소녀입니다. 그는 성공한 남자이며 밝은 미래를 가진 젊은 사업가입니다. 두 사람은 사랑했습니다. 서로 밝게 웃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그들을 붙잡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어머니와 아이 지수는 임신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녀의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을 들었다. 어머니와 아이는 매우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몰랐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직업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그는 떠나기로 선택했습니다. 할머니는 지수의 손을 그보다 더 꽉 잡았습니다. 아이를 두고 사라지는 민준과 그의 아버지는 아마도 아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몰랐을 것이다. 지수는 깜짝 놀랐다. 아이의 아버지는 아이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을까? 할머니는 엄마와 내가 떠나기로 결정했을 때 고개를 저으며 자니오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그에게 말하지 않았고 그가 당신을 찾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그가 당신을 더 잘 돌볼 수 없거나 더 나쁜 일이 일어날까봐 두려웠습니다. 짐처럼 지수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이 조용히 그녀의 손에 떨어졌다. 그녀는 이 모든 세월 동안 거짓말을 하며 살아왔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녀는 부모님이 그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혼자였다. 엄마 그녀는 그녀와 그녀의 아버지를 버린 사람이었고 그는 그녀의 존재를 알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일어섰습니다. 나는 그를 봐야 합니다.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확신합니까? 지수는 눈을 끄덕이며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그에게서 지수는 오후에 식당으로 돌아갔다. 그가 들어왔을 때 매니저 지훈이 서서 한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바로 그 사람이었다. 지수는 멈춰서서 그 중년 남자를 바라보았다. 해숙해진 얼굴이지만 눈은 여전히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수를 보고 민주는 깜짝 놀라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떨어뜨리고 벌떡 일어섰다. 지수는 심호흡을 하고 그에게 다가갔다. 정말 아빠라면 왜 이렇게 오랫동안 나를 찾지 않았는지 말해주세요. 민주는 오랫동안 목이 메었다가 쓴웃음을 지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내가 존재한다는 걸 내가 몰랐기 때문이야. 지수는 눈을 크게 떴다. 너는 몰랐지. 민준이는 그의 내 엄마가 내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떠났다는 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 떠났다. 그는 그녀를 수색하고 연락을 시도했지만 아무도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다. 그는 그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그는 꽉 쥐었다. 꽉 움켜진 붉은 눈. 삼촌은 너무 많은 세월을 후회 속에 살았다. 지수는 움직이지 않고 그녀의 머릿속에 모든 것이 돌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고 그는 그녀의 존재조차 몰랐다. 그녀는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인생 내내 그녀는 항상 자신이 결코 미워해서는 안 될 남자를 원망했습니다. 지수는 입술을 깨물고 조용히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수, 아빠에게 기회를 줄 수 있나요? 어린 소녀 올려다보며 그녀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당신은 그를 믿을 수 있습니까? 당신은 그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니, 그녀는 잠시 주저한 다음 매우 천천히 그녀의 작은 손을 처음으로 그의 손에 쥐었습니다. 그녀는 진정으로 그녀에게 속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수는 민과 함께 식당에서 나왔습니다. 준 서울의 시원한 밤 공기. 비가 내린 뒤 남은 웅덩이에 반사된 희미한 노란 가로등. 아버지와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걸었다. 지수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무언가를 묻고 싶었지만 어디에 물을지 몰랐다. 시작. 민준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거울에 모든 선을 새기고 싶은 듯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얼굴. 마침내 지수가 먼저 말을 했고 이제 어떡할 거야? 민준이 잠시 멈췄다가 쓴웃음을 지었다. 너는 모르잖아. 한숨을 쉬고 이어 말했다. 너는 인생에서 13년을 놓쳤어. 이제 나는 더 이상 내 인생에 들어올 자격이 뭔지 알 수 없어. 지수는 침묵했다. 그녀는 그가 말하는 것을 이해했다. 하지만 깊은 곳에서 그녀는 이 순간부터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무언가를 했다. 민주는 놀랐다. 지수는 과거가 어떻든 상관없이 손을 꽉 쥐었지만 지금은 난 아직도 아빠가 필요해. 민준이는 점점 빨개지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목이 메어졌다. 넌 나를 미워하지 않니? 지수는 심호흡을 하고 고개를 저었다. 나는 부모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진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을 잃고 싶지 않아.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어린 딸이 그렇게 강할 줄은 몰랐다. 그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손을 들어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지수 좋아. 둘 다 약속해. 조용한 서울의 밤 한가운데에 서 있었는데 북적거리는 인파 속에 있었지만 처음으로 둘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지수는 자신의 인생에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낀다. 다음날 민주는 지수의 할머니를 보러 병원에 갔는데 병실에 들어섰을 때 할머니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발소리가 들리자 돌아서서 눈을 살짝 깜빡였다. 그리고 민준 아줌마가 천천히 말을 꺼냈다. 할머니는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다. 마침내 알다시피 민준아 주먹을 꽉 쥐었다. 왜 그 애를 내게서 숨겼어? 할머니는 서둘러 대답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 어쩌면 차 한 잔 마시고 천천히 말해. 내가 누구일지 모르니까. 좋은 아빠인가? 민준이 말을 잇지 못하고 찻잔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어머니와 아이가 떠난 뒤에도 계속 말했다. 아직갓 태어난 아기인데 당신이 와서 이 아이에 대해 물어보기를 바랐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비난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약간의 고통도 있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맞아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충분히 검색하지 않았어요. 그는 내 손을 꽉 쥐었지만 지금은 내 실수를 바로잡고 싶어요. 지수에게 보상해주세요. 제발 기회를 주세요. 할머니는 오랫동안 아무 말씀 없으셨다가 그를 바라보시며 눈이 부드러워지셨습니다. 지수는 강한 아이예요. 그 사람이 당신을 받아들인다면 나도 받아들일게요. 더 이상 반대할 것이 없었다. 민준은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은 희망의 빛으로 빛났다. 하지만 응엠 할머니는 그가 다시는 그녀를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준은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께 약속합니다. 그는 살짝 미소를 지었다. 좋은 미소네요. 그날부터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가 공식적으로 지수의 삶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매주 그녀를 데리러 왔고 서울 거리를 산책시키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에게 삶에 대해, 처음에는 공유할 사람이 없었던 것에 대해. 둘 다 여전히 수줍어했다. 하지만 점차 그들 사이의 거리는 점점 더 짧아졌다. 지수는 더 이상 민준을 낯선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를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하고 민준은 인생에서 처음으로 아빠의 마음을 이해하지만 아직 답이 없는 것이 하나 있다. 지수의 답엄마 서연이는 어디에 있고 지수는 언젠가는 그녀와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녀는 그것에 대비했는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수의 삶은 그녀조차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점차 변합니다. 민준의 아빠는 그녀를 자주 방문했을 뿐만 아니라 할머니를 많이 도와주셨고 할머니 덕분에 지수도 마침내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할머니의 병으로 몇 년간 고생한 끝에 그녀는 더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수는 큰 짐이 내려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만 할 수 없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엄마의 마음 자신을 버린 여자는 아무 말 없이 베트남을 떠났다. 민준의 아빠는 수사관을 고용했다. 그는 지수에게 별로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가 엄마의 행방을 수색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그날 소식을 받았다. 지수는 민준이의 아빠가 집에 마련해준 작은 스튜디오에서 노래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들어왔을 때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조용했다. 지수 아빠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지수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그를 바라보며 기다렸다. 민준은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말했다. 아빠가 엄마를 찾았어. 지수의 심장이 멈췄고 그녀는 힘겹게 침을 삼켰다. 엄마, 어디 계세요? 민준이 테이블 위에 사진을 놓았다. 사진 속에는 깡마른 얼굴, 공허한 눈, 한때는 사라졌던 긴 머리를 한 여자가 있었다. 지저분하고 희소 그녀는 파리가 아닌 프랑스에 살고 있지만 작은 시골입니다. 그녀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지수 사진을 바라보며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이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항상 그녀의 엄마가 자신의 꿈을 좇도록 그녀를 두고 좋은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그 사람을 보았을 때 사진 속의 여자 지수는 그렇지 않았다.
행복을 보셨나요? 그녀는 아들 민준에 대해 언급했나요? 바빠의 사람들이 그녀를 찾아왔을 때 그녀는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는 지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와 딸은 꿈꿔왔던 삶을 살지 못했다. 지수는 그의 손을 꽉 쥐었다. 그녀의 손은 행복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결국 그녀의 엄마는 떠나기로 했고, 이제 그녀는 자신의 결정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하지만 지수는 그녀를 용서해야 할까? 그날 밤 그녀는 할머니 옆에 앉아 조용히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할머니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마침내 그녀는 지수의 손에 손을 얹고 부드럽게 물었다. 엄마 보고 싶어. 지수는 깜짝 놀랐다. 그녀는 몰랐다. 그중 일부. 그녀는 어머니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왜 그녀를 떠났는지 묻고 싶었지만 그녀의 다른 부분은 그녀가 어머니 없는 삶에 익숙해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도 있고, 아빠도 있고, 민준이도 있고, 좋은 친구들도 있고, 아직도 엄마가 필요해. 할머니가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지수. 내가 아직도 엄마한테 엄청 화가 나 있는 거 알아.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아직도 알았어. 내 엄마야. 지금 만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지도 몰라. 지수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가 옳았다. 어머니에게 아무리 화가 났어도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대답을 갈구하는 작은 구석이 있었다. 그녀는 그녀를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과거를 직접 마주해야 했다. 며칠 후 지수와 민준의 아버지는 프랑스로 떠났다. 그녀는 그녀를 보았을 때 어떤 기분이 들지 몰랐다. 그녀의 육신과 피를 가진 어머니. 그녀는 그녀의 마음에 치유되어야 할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일으킨 사람과 마주해야 합니다. 베트남에서 프랑스까지의 긴 비행은 지수를 긴장하게 만들었고 그녀는 걱정했습니다. 다시 엄마를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다. 엄마를 보고 기뻐할지 아니면 13년 전 엄마를 떠났을 때처럼 돌아설지 궁금했다. 민준이 아빠는 지수 옆에 앉아 가끔씩 돌아보곤 했다. 그는 딸이 마음속으로 갈등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지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지수뿐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프랑스 시골의 작은 공항에 착륙했을 때 엄마는 어땠을까? 지수는 그 어느 때보다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아빠를 따라 밖으로 나가 심호흡을 하며 자신을 진정시켰다. 그들을 태워갈 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가 사는 곳, 교회의 작은 집 앞에 차가 멈췄을 때 지수는 그 집이 낡아 보이고 부나 사치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창문이 닫혀 있는 것을 상상했다. 커튼이 내려지고 주변에 아무도 없자 민준이 돌아보며 아빠 먼저 들여보낼까? 지수가 고개를 저었다. 나는 그녀를 직접 보고 싶다. 그녀의 아버지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에게 공간을 주기 위해 뒤로 물러섰다. 지수는 가슴이 쿵쾅거리며 문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손을 들어 문을 두드렸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다. 그녀는 두 번째로 두드렸지만 여전히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지수는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버지를 바라보려고 돌아섰지만 그는 그녀에게 다시 시도하라고 손짓만 했다. 지수는 손을 들어 두드렸다. 세 번째로 문을 열었다. 잠시 후 더 큰 소리가 났다. 문 안에서 느린 발소리가 들렸고 회색 머리카락, 창백한 얼굴,
검은 눈을 가진 한 여성이 서 있었다. 지수를 보자 온 몸이 얼어붙었다. 지수도 꼼짝하지 않았다. 항상 만나고 싶었던 엄마는 왜냐고 묻고 싶었지만 지수가 마주했을 때 그녀는 말할 수 없었다. 뭐든지. 그래서 그녀의 엄마는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은 엇갈린 감정으로 가득 찬 듯했다. 그리고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오랫동안 아무와도 이야기하지 않은 것처럼 쉰 듯했다. 지수는 당신의 딸이다. 지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그렇다. 그녀 앞에 있는 여자가 떨며 한 걸음 물러섰다. 너 왜 여기 있니? 지수 그녀를 보니 가슴에 큰 파도가 밀려오는 것 같았다. 그녀는 몰랐다. 나는 무엇을 기대했을까? 하지만 확실히 이 질문은 아니었다. 그녀는 손을 꽉 쥐었다. 왜 엄마가 나를 떠났을까?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각 단어가 공기를 가르는 듯 다른 여성을 창백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마치 아무것도 그 질문에 맞설 수 없는 것처럼 고개를 돌렸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 지수는 살며시 웃었다. 하지만 내 가슴에는 기쁨이 없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럼 나는 어때? 너는 엄마가 버리고 간데 선택의 여지가 있니? 겨자가 떨리는 눈물을 흘리며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지수 어머니는 사과했다. 지수는 바라보며 그녀의 마음은 눈물로 가득 차서 그녀의 일부를 찢었습니다. 그녀는 원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꼭 껴안고 용서하고 싶어 했지만 그녀의 다른 부분은 그녀가 혼자서 삶과 싸워야 했던 외로운 세월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그저 알고 싶을 뿐입니다. 진실. 그녀의 어머니는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한숨을 쉬며 목이 메어졌다. 내가 틀렸다. 내 아이를 두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틀렸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흐릿했고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내 인생 내가 널 떠난 날 이후로 행복했던 적이 없었어.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기분이 좋아야 할지 모르겠어서. 안도감을 느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린 소녀는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엄마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기회를 주십시오. 지수는 오랫동안 침묵한 다음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어쩌면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지도 어쩌면 언젠가는 이 여자를 다시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을지도. 지수는 작은 집 안의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았다. 어머니를 둘러싼 공간은 고요함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녀의 어머니는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마른 손이 마주 잡았고 지훈의 눈은 예상치 못한 아버지 만남으로 인한 충격으로 여전히 가득 차 있었다. 민주는 지수와 그녀의 어머니를 홀로 남겨두고 밖에 서 있었다. 작은 집을 둘러보니 그녀가 상상했던 어머니의 삶과는 달리 부유하거나 호사스러운 곳은 아니었다. 그녀가 그녀를 떠났을 때 벽에는 몇 개의 가구의 균열은 단순했고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를 떠났지만 그녀는 한때 바랐던 행복을 얻지 못한 실제 집의 따뜻함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너무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엄마는 나를 떠난 후 어떻게 살았을까요? 엄마는 눈으로 가득 찬 눈으로 올려다보았습니다. 내가 그랬다고 생각했는데 안타깝다.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잘 되어 보였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고 약간의 돈을 벌었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빙긋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낯선 땅에서의 씁쓸한 미소였습니다. 우리 곁에는 아무도 없고 우리는 외롭고 그걸 깨달았을 때 돌아갈 수 없는 때가 온 것이다.
지수는 엄마의 모든 말을 듣고 엄마의 마음을 조금 느낀다. 그녀는 흔들리고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그녀의 어머니가 정말로 미안한지 물었습니다. 왜 날 찾으려고 하지 않았어?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고통스럽게 말했다. 내가 두려웠기 때문이야. 내가 날 미워할까 두려웠기 때문이야. 내가 나 없이 더 나은 삶을 살까 두려웠기 때문이야. 지수는 잠잠해졌다. 그녀는 슬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예전에는 어머니를 원망했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 앞에 있는 불쌍한 여자를 보고 그녀는 어머니가 그저 인간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실수였고 그 결과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당장 용서할 수 없었지만 어머니에게 기회를 줄 수는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어머니가 정말로 다시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베트남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엄마가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뜬다. 베트남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가 수술을 잘 마쳤다. 민준이 아빠가 아이를 돌봐줄 거야. 엄마가 상황을 바로잡고 싶다면 엄마는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다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정말로 내가 돌아오길 원하니? 지수는 심호흡을 했다. 모르겠지만 엄마가 정말로 내 엄마가 되고 싶다면 여기가 유일한 방법이다. 방이 다시 조용해지더니 그녀의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다. 알았어. 일주일 후에. 돌아올게 지수야. 엄마 아빠와 함께 민준이 돌아왔다. 베트남으로 돌아간 할머니는 딸을 다시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지수의 엄마를 오랫동안 바라보고 한숨을 쉬었다. 엄마는 병원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목소리가 목이 메어졌다. 어머니와 딸은 사과했다. 할머니는 침묵한 후 부드럽게 말했다. 미안해요. 부드럽게 딸의 손에 손을 얹었다. 이제 알겠지. 그녀의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계속 떨어졌다. 지수는 일어섰다. 그녀 옆에 그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바라보며 미래가 어떨지 몰랐지만 모든 것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용서하기는 쉽지 않을지 몰라도 적어도 그들은 깨진 것을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후 베트남으로 돌아온 지수의 삶은 여전히 당장 정상화될 수 없다. 그녀는 어머니 없이 사는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녀의 삶에 그녀의 모습이 즉시 공허함을 채울 수는 없다. 지난 1년 동안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녀의 어머니가 집 근처 커피숍에서 작은 일자리를 지원한 건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서였다. 지민의 아버지는 과거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지민의 잘못을 만회하기 위해 시간을 낸다. 수의 실수. 그는 그녀를 학교에 데려가고 그녀와 함께 보컬 트레이닝 세션에 참석하고 그녀를 돌본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그녀와 할머니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수술 후 그녀의 건강은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그녀는 지수의 어머니가 돌아온 것에 대해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은 더 부드러워졌고 더 이상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나아지고 있지만 지수는 여전히 자신의 진정한 감정과 마주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수는 평소에 목소리를 연습하던 레스토랑 옥상에 앉아 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그녀의 발 아래 번쩍이고 군중이 있습니다. 여전히 멈추지 않는 파도처럼 북적거리는 가운데 그녀의 어머니가 운동장으로 들어섰다.
상은 어머니와 딸 옆에 천천히 앉았고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고 마침내 그녀의 어머니가 말했다. 당신은 아직도 나를 용서하지 않았지. 지수는 그녀의 손을 모아 무릎에 얹고 그녀를 보지 않았다. 어머니, 빨리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그녀의 어머니는 슬픈 미소를 지으셨을까요? 아니, 엄마는 쉽지 않을 거 알잖아요. 그냥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싶어요. 지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더 이상 모르겠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은 날도 있지만 혼자 지냈던 세월을 떠올리면 정말 힘들다는 걸 깨닫는 날도 있다. 그녀의 엄마는 조용했다. 지수는 나를 떠나면서 목소리를 낮추었다. 나는 당신이 필요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이제 당신이 돌아왔다. 나는 당신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 그녀는 돌아서서 엄마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다. 눈물. 어느 날 엄마가 떠나면 어떻게 될까? 엄마는 뭔가 말하려고 입을 열었다가 멈췄다. 이번에는 지수가 견뎌야 했던 고통을 마침내 이해한 듯 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엄마 더 이상 어디에도 가지 않을 거야.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엄마는 한 번 틀렸어. 다시 틀릴 수 없어. 지수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깊은 곳에서 그녀는 그녀의 엄마가 말한 것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용서할 수 없었지만 몇 달 후 아주 작은 기회라도 어머니에게 기회를 줄 수 있었습니다. 지수의 삶은 예상치 못하게 그녀에게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엄마는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그녀와 함께 인내심을 가지고 있었고 할머니를 돌보았고 매일매일 그녀가 정말로 다시 시작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민준의 아빠는 항상 그녀 옆에 있었고 그저 아빠이자 친구가 아니었다. 지수는 계속 노래를 부르지만 이번에는 돈 때문에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삶의 부담 때문에 노래한다. 음악을 사랑해서 노래하고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서 노래하고 아마도 인생에서 처음으로 지수는 정말 가족이 생겼다고 느낀다. 시간이 지나 지수는 점점 엄마를 곁에 두는 것에 익숙해진다. 그녀 곁으로. 그들 사이에는 여전히 거리가 있었지만 적어도 그녀의 어머니는 더 이상 떠나지 않았다. 그녀의 할머니는 수술 후 건강이 나아지고 있었다. 그녀는 마당을 돌아다니며 화분을 돌볼 수 있었다. 지수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할머니가 항상 나무 의자에 앉아 미소를 지으며 기다리고 있다. 민준의 아빠는 항상 지수 곁에서 그녀의 발성 연습을 도와주고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면밀히 따라다닌다. 노래의 길로 나아가는 그녀의 발걸음이지만 지수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그녀의 엄마가 더 이상 그녀가 한때 원망했던 이기적인 여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지수에게 용서를 강요하거나 바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도록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인내심을 가지고 그리고 할머니를 조용히 돌보고 집안일을 도우며 조금씩 다시 하고 쉽다는 의지를 증명해 보려고 노력하는 지수는 말은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자신이 모르는 그 배치를 조금씩 받아들였다. 더 이상 이전처럼 미움을 느끼지만 완전히 용서하지 않는다.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 어느 날 매니저 지훈이 지수에게 전화를 건다. 사무실에 가 노래 경연 대회에 참가하고 싶니? 지수는 젊은 가수들을 위한 큰 경연 대회에서 폭넓은 경연 대회를 노린다. 우승하면 프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정말 지수는 물어요.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큰 무대에서 경쟁하게 될 줄은 생각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이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아버지를 바라보았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부심이 가득한 눈지수 조여보세요.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기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가 더 이상 가난한 고아 소녀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녀에게는 가족이 있고 꿈이 있으며 그것을 추구할 의지가 있습니다. 그녀는 단호한 눈으로 머리를 들었습니다. 예. 저는 다음 날 시험을 치르고 싶습니다. 지수 그녀는 그녀의 모든 노력은 연습에 있습니다. 그녀의 엄마는 많은 말을 하지 않지만 그녀는 항상 그녀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제때 쉬라고 상기시킵니다. 그녀의 아빠 민주는 항상 그녀 옆에 있고 그녀를 격려하고 그녀가 어떻게 해야 할지 지도하는 사람입니다. 목소리를 조절하고 심지어 할머니도 무대에서 조용히 응원해줬다. 많이 움직일 수는 없었지만 지수가 집에 올 때까지 연습에 대해 물어보려고 항상 기다렸다. 지수는 이렇게 사랑받는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마침내 시험 날이 왔다. 무대 뒤에 서서 밝은 조명 앞에 있는 큰 무대를 바라보며 심장이 쿵쾅거린다. 수백 명의 관객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 테이크 심호흡을 하고 눈을 감아 이제 기억해 고아원에서 외로웠던 시절 어둠 속에서 혼자 노래 부르던 시절 병상에 누워있던 할머니 기억해 아빠 민준 기억해 땅이 그녀를 다시 찾아줬어. 오랜 세월 길을 잃은 끝에 찾아온 어머니 기억해 돌아와서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녀는 눈을 떴고 더 이상 거기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그녀는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강렬한 감정이 가득하지만 부드러운 목소리로 노래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그 순간의 그녀의 인생 이야기를 모두 담고 있었습니다. 방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수는 자신이 진정으로 찾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과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고 박수갈채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수는 무대에 섰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긴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노래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음악 심사위원을 통해 서로 바라보며 감동한 다음 심사위원 중 한 명이 마이크를 잡고 일어섰습니다. 지수 씨, 당신은 멋진 목소리뿐만 아니라 노래할 때 강한 영혼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음악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감정을 느낍니다. 아이, 그게 가수에게 가장 중요한 거야. 지수는 웃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고맙다는 표시를 한 뒤 관객석을 내려다보았다. 민준이가 일어서 있었는데 눈은 자부심으로 빛났다. 그의 할머니는 그의 옆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눈은 젖었지만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진짜였다. 부드러운 지수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녀의 엄마도 거기에 있었다. 그녀는 그녀의 엄마가 그녀 때문에 울고 있는 것을 보았다. 후회 때문이 아니라 고통 때문이 아니라 행복 때문에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미소 지었다. 경쟁의 결과가 어떻든 상관없이 그녀가 이겼든 안 이겼든 이 순간 그녀는 우승자였다. 그녀는 스스로 우승했다. 몇 주 후 대회 결과가 발표되었다. 지수가 우승했다. 민주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다. 그녀가 들었을 때 그녀의 이름이 무대 위에서 불렸고 그녀가 관객 쪽으로 돌아섰을 때 그녀는 그녀의 연인들의 빛나는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이 승리가 그녀만의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 내내 그녀를 키워준 할머니의 승리이자 그녀를 찾아주고 떠나지 않은 민준의 아버지의 승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승리는 용감하게 돌아와서 자신의 실수와 지수 자신의 승리를 바로잡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세상에서 혼자라고 생각했던 어린 소녀.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인 그녀에게는 가족이 있고 미래가 있으며 자신이 있습니다.
십몇 년 후 지수 큰 무대 날개 뒤에 서서 밝은 빛이 빛나고 있어요. 강당 전체에 걸쳐 그녀는 더 이상 수년 전 고아원에서 도망쳐 나온 불쌍한 소녀가 아닙니다. 그녀는 이제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유명한 가수이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은 그녀가 여전히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싸운 소녀라는 것입니다. 뒤로 할머니는 이제 약해졌지만 여전히 관객석에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다. 민준의 아버지는 더 이상 과거의 외로운 남자가 아니다. 그는 지수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조용히 그녀를 돌봐주던 유령 여자와 행복을 찾았다. 그녀의 엄마는 더 이상 그녀를 떠나지 않았고 그녀는 여전히 그녀 옆에 있습니다. 지수는 통제하거나 보상할 방법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제대로 된 엄마가 되려고 한다. 지수는 미소를 지으며 심호흡을 하고 관객들의 환호 속에 무대로 나왔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여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불렀고 이번에는 더 이상 슬픈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지수의 이야기는 가족을 찾는 여정일 뿐만 아니라 자신을 찾는 여정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싸워야 했던 고아 소녀로부터 지수는 삶을 통해 고통에 직면하고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과거를 회상하고 사랑으로부터 힘을 찾으세요. 이 이야기가 전하는 첫 번째 교훈은 회복력입니다. 지수는 상황이 그녀의 운명을 결정하게 두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꿈을 추구하기 위해 굳건히 일어섰고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용서에 관한 것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들이 못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실수를 하기 때문에 용서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잊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는 것을 의미하며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가족은 우리가 태어난 곳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가족은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마음을 열면 깨진 조각을 재건하고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따라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고 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세요.